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우가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대략 한 5만에서 10만 정도 사이에 환자분들을 진료를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좀 쭉쭉쭉 쌓여 있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런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피부과에 찾아오는지, 진짜 그분들이 도대체 왜 피부 고민을 해결을 못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쏙쏙쏙 전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과를 방문할 때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도대체 내 피부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기 이전에 어떤 시술이 좋은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자 피부가 좋아지는 때까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피부 고민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 그걸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는요, 크게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색소 치료입니다. 피부가 균일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그 색소 치료.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의 결입니다. 울퉁불퉁하지 않고 판판하게 매끈하게 도자기처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치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피부의 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부의 탄력. 그래서 색소, 결, 광, 탄력, 요 4가지를 꼭 포인트를 잡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꼭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색소랑 결이 좋아지면은 광은 따라오는 녀석입니다. 저는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누고 싶어요. 색소, 결, 광 파트 하나, 탄력 파트 하나,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건데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색소, 결, 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물론 1회라는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횟수로 몰아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면 합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소, 결, 광은 대학 합격처럼 우리 피부가 합격되는 결과치고요. 이 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 약간 운동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소 치료는 우선은 진단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색소들이 어떤 병변이다 라는 진단보다는 분류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기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피부과 전문이라면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양측성 눈 주변이나 그리고 이제 안면부, 중앙부 쪽에 대칭적으로 나오고 그 경계가 되게 불규칙하게 나오고 우리가 기미 의심을 하거든요. 기미 병변이라면 전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색소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점, 흑자,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로 색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큰 틀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레이저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피부의 두께, 그리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상태, 피부의 톤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의 선택, 그리고 레이저 에너지의 선택, 그리고 레이저 횟수와 시술 중간의 어떤 조합의 선택, 여러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2가지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톤이 굉장히 밝은,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결이 매끈한 환자분이시고요. 피부 두께도 적절해요. 하지만 병변 자체가 기미 병변이에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외선 차단을 교육을 하고요. 이제 2번째는 그 기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들어가는데, 이때는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를 쓰게 됩니다. 리주비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수복될 수 있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런 환자분에게 만약에 이 기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의 색소 레이저나 아니면 뭔가 뺀다의 개념으로 딱지를 안 치는 표피를 타겟으로 한 레이저를 쓰게 되면은 정말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더 시커멓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미는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색소 침착과 주근깨, 그리고 흑자를 동반한 다양한 병변들의 이제 색소들이 있고 점도 좀 있고 편평사마귀도 있는 그런 잡티가 많은 환자분인데, 이 환자는 특징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고 또 피지 분비량이 많고 피부 결도 정리가 되지 않는, 유수분 밸런스도 지금 안 맞는 그런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유수분 밸런스 교정과 동시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파장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064 그리고 755 그리고 1064 중에서도 피코와 나노를 병변마다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일부 병변은 약간의 딱지를 안쳐가면서 야금야금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레이저는 정말 환자마다 다양하게, 또 그 같은 환자라도 그 치료 과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일종의 연주 같은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느리게, 슬프게, 뭐 빠르게, 힘차게, 기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듯이 악기로 레이저로 저는 그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색소에 이어서 이제 결치료인데요. 결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뉩니다. 피부 관리 파트와 약물 파트로 나뉘는데, 피부 관리 파트는 이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가벼운 필링이라든가 피부 속을 재건시켜주는 소노 스타일링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어떤 좋은 보습 물질을 넣어서 계속해서 피부의 표피와 진피층을 건강하게 수분이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장벽을 제거하는 쪽의 관리가 있고요. 두 번째 약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물은 피지를 조절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피지량이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조절되지 않고는 피부가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피지를 잡아줌으로써 세균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장벽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나 기타 다양한 흉터들이 있는 경우에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낮추는 치료 방법, 그리고 꺼진 부분은 끌어올리는 치료 방법을 쓰는데요. 끌어올리는 데는 레이저, 그리고 도트필, 주베르기나 재생주사 같은 것들을 골고루 사용을 하게 되는데, 흉터의 타입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색소와 결치료 이 두 가지에 이어서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광이 난다라는 것은 피부에서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 빛이 떨어져서 그 빛이 일정한 각도로 상대방의 눈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피디님 되게 광나시네요 라고 하면은 피디님의 피부에 떨어진 빛이 제 눈에 일정하게 반사돼서 비치는, 그걸 이제 우리가 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보석들이 광이 많이 나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렇게 유도를 하려면 우선은 색소와 결이 좋아야 돼요. 이건 기본.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이 좀 안 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에 그 히알루론산을 가득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광을 유도할 수 있는데, 고전적으로는 물광주사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조금 유행해왔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왔어요. 뭐 아기주사, 뭐 샤넬주사, 동안주사, 에르메스주사, 그리고 뭐 저희 병원을 쓰고 있는 뭐 오가나셀 부스터, 이런 것들 다양한 주사들이 많이 이어져 왔는데, 요즘에는 직접 그 니들로 주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 주사, 그리고 또 레이저나 아니면은 기타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서 침투시키는 방법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의 광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티에이징과 직결된 것은 사실 탄력 부분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색소랑 결이랑 광은 딱 봤을 때 너 피부 좋다 라고 얘기하는 요소고요. 이 뒤에 말씀드리는 이제 네 번째 탄력 같은 경우에는 너 왜 이렇게 어려 보여? 너 왜 이렇게 주름이 없어?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이렇게 탄력이 좋으려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잘 타고나야 돼요. 저는 잘 못 타고나고 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타고난 분들은 5% 미만이에요. 5%. 그래서 95%의 환자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 탄력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필라테스하고 뭐 PT하고 운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얼굴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얼굴은 직접 운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굴 탄력을 지키기 위해 쓰는 방법은 열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층은 진피층, 그리고 진피 하부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섬유아세포가 열 자극을 받아서 콜라겐을 마음껏 만들어내면서 나에게 좀 더 어린 시절의 피부,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죠. 초음파를 이용하던 고주파를 이용하던 요즘에 새로 나온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던 다양한 어떤 이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타겟하는 것은 섬유아세포를 다시 한번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위 10% 분들이 있어요. 탄력적으로 이제 10대부터 뭔가 진짜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20대 초반부터도 저는 적극 권하고 있고요. 하지만 평균적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모양 자체가 늘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실내 피팅이나 아니면 기타 주사나 다른 시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좋아야 진짜 우리가 너 피부 어려 보인다, 피부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또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은 선생님 저는 피부가 좋아지려고 써마지랑 리쥬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환자는 색소도 엉망, 결도 엉망, 광도 안 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미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문제가 뭐고 내가 좋아지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좀 잘 짜야 되고, 물론 피부과 전문의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환자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진료가 이루어져야만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가 좋아지는 4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피부과 전문의 우가다였고요. 저는 우가다쌤 감사합니다.